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월요일 RK9 뉴스입니다. 오늘은 2년 1개월 만에 남북 대표단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평창을 넘어서 북핵까지 도달하길 우리 모두가 기대를 했었죠. 이어서 내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회견까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슈퍼위기 시작된 만큼 첫 단추가 잘 끼워졌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남북 고위급 회담이 LA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부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단 집중적으로 논의될 의제는 북한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 남북 관계로 의제가 확장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이수정 특파원이 전합니다. 오늘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입니다. 북한 선수단의 입국 경로와 개폐회식 공동 입장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됩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일사천리로 회담이 성사된 만큼 올림픽과 관련해선 순조로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평창 올림픽을 넘어 남북 관계 개선 문제로 논의가 확장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본 뒤 이후 분야별로 후속 회담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일단 어제 조명균 장관과 통일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한국 정부가 제의했던 군사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에 대해 북측의 답변을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북핵 문제가 의제가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측은 북핵 문제의 경우 남측과 논의할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 등 후속 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년여 만에 마주 앉는 남북이 관계 개선을 넘어 향후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 회담장에서 나누는 대화는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와대와 남북 회담본부에 전달됩니다. 이에 따라 남북 대표단은 회담 진행 시 실시간으로 서울과 평양 수뇌부의 뜻을 전달받으면서 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회담 종료 시각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하루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KTV 뉴스 이수정입니다. 남북회담에 대해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100% 지지하고 북미 대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핵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속으로는 한국의 지나친 양보나 북한의 시간 벌기 시도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주류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남북회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공개적으로는 전폭 지지와 기대를 표시하고 있으나 북핵 협상으로 이어질지 회의적으로 보면서 한국의 지나친 양보나 북한의 시간 벌기 시도를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9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는 전폭 지지하며 북미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캠프 데이비드 산장회견에서 남북 대화가 잘 되고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도 참가하며 올림픽을 넘어 더 큰 진전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서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일정 조건 아래서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도 전화 통화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서 대화에 관여하겠다면서 남북 대화에 이어 북미 대화, 북핵 협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북핵 포기 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깊은 회의를 표시하며 대북 제재 압박 극대화 전략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화론을 주도하고 있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남북 대화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나 올림픽 문제에서 끝나고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기대치를 낮췄습니다. 니키 헬리 유엔 대사는 북한이 그동안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하는 척하면서 많은 돈을 요구하고 달아났다면서
지난 25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과거 북한의 행태를 볼 때 이번 남북대화는 속임수일 수 있어 핵 문제에 있어서는 김정은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양부해 대북 제재 압박을 느슨하게 만들거나 김정은 정권이 과거와 같이 핵무력 완성을 위해 수개월간 시간을 벌려 시도하는 것인지 의심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가주에 올해 들어서 첫 폭풍우가 찾아왔습니다. 국립기상대에 따르면 남가주 일대에는 오늘과 내일 두 개의 다른 폭풍우 전선이 예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에선 산사태를 우려한 주민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보도에 이황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남가주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까지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한층 더 강력해질 것으로 국립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국립기상대는 내일 밤까지 도심 지역에 2인치에서 4인치, 푸틸과 산간 지역에는 4에서 7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내일은 일부 지역에 단 몇 시간 안에 5에서 6인치의 폭우가 쏟아져 갑자기 물이 불어날 가능성이 있어 홍수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고도 8,000피트 이상의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후에는 고도 6,000피트 이상에 이어 내일 저녁부터는 4,000피트 이상의 각각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리부와 그레이프바인, 캐스테이크, 엔텔로밸리에는 시속 60마일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도 크게 떨어져 오늘은 60도대 초중반, 그리고 내일은 50도대 후반에서 60도대 초반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1월과 2월 비가 내린 뒤 남가주 일대에는 무려 지난 10개월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LA에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 0.69인치의 강우량을 보이며 지난 1878년 이후 가장 건조한 날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면서 남가주 강우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말 대형 산불이 났던 지역에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베레어 지역과 실마 지역에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가 쏟아지며 나뭇가지와 잔해물 등이 떠내려오기 쉽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베레어와 실마, 버뱅크 지역 주민들은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리는 등 산사태에 만반의 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연말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에 신음했던 산타바바라 카운티 주민들이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우려로 또다시 대피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립기상대는 오늘 토머스와 위티어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산불로 다 타버린 잔해와 연약한 집안이 빗물에 휩쓸려 주택가를 덮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대는 일부 취약 지역에는 강제 대피령을, 주변 지역에는 자발적 대피령이 발령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본 지역의 경우 집안을 버텨줄 식생과 수림이 거의 전소했기 때문에 그다지 많지 않은 양의 강우에도 집안 붕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서부는 지난 반년 가까이 거의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 상태로 습도가 5% 미만이었습니다. 기상대는 알래스카만 남쪽에서 태평양 연안을 따라 길게 형성된 저기압대가 중가주에 많은 비를 뿌리게 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난달 4일 LA 북서쪽 벤츄라 카운티에서 발화한 토머스 산불은 서울 전체 면적의 1.8배가 넘는 27만 3천 에이커를 태워 캘리포니아 재난 역사상 최대 규모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지진을 피해 미국에 와서 20년이나 살아온 엘살바도르 이재민 26만 명에 대해 임시 보호 신분을 종료하고 내년 9월 초까지 미국을 떠나도록 가혹한 반이민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앞서서 니카라과 2,500명, 하이티 5만 9천 명에게도 1년 반 안에 미국을 떠나라고 명령해서 중남미 이재민들 40만 명이 추방 공포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새해 벽두에도 중남미 이재민들을 40만 명이나 무더기로 미국에서 쫓아내려는 가혹한 반이민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지진과 내전 때문에 미국으로 대피해와 20년 안팎이나 살아온 엘살바도르 이재민들을 보호해온 임시보호신분 TPS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엘살바도르 상황이 개선돼 이재민들을 더 이상 임시 보호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TPS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대지진과 내전 등으로 미국에 와서 장기 거주해온 엘살바도르 이재민 무려 26만 2,500명이나 내년 9월 9일까지는 미국을 떠나야 하는 막다른 코너에 내몰렸습니다. 이들은 그 안에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해야 미국에 남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강제 추방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엘살바도르 이재민들은 그동안 미국에서 나온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을 적어도 19만 명이나 두고 있어 대규모 가족 이별까지 겪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떠나라고 명령한 이재민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엘살바도르 출신들인데 선처 없이 임시보호 신분을 종료시킨 겁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0년 대지진을 피해 미국에서 7년 이상 살아온 하이티 이재민 5만 9천 명에게 1년 반 후인 2019년 7월 22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TPS 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니카라과 TPS도 종료하기로 결정해 20년이나 거주해온 2,500명에게 내년 1월 5일까지 미국을 떠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허리케인 수재민 온드라스인 5만 7천 명에게는 오는 7월 5일까지 6개월간 연장했지만 백악관의 종료 방침이 이미 드러나 올 중반 종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을 모두 합해 중남미 이재민들 무려 40만 명이나 추방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지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